안녕하세요. 생방송 이슈와 투자, 저는 진행의 김소연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에 오를 전망이라고 하죠. 내년부터 수익형 부동산도 실거래가 신고가 적용되는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있어서요. 투자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세심하게 따져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이슈와 투자 함께 하시면요. 보다 알찬 부동산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이 부동산 이슈 코너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투데이즈 초이스 코너에서는 전문가님이 엄선해 준비해 오신 이 매물 충북 충주시 용관동 매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대한도시주택개발 이 주식회사 전미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도시주택개발 주식회사의 전미일 본부장입니다. 2016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방송 중 소개되는 이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424-0701번, 문자는 유료 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부동산 이슈 코너, 이 시간에는 본부장님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주택 임대 사업 투자 환경까지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많이 기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 정부는 롤러코스터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무려 27번의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정책으로는 종부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이 폭락하고 거래 절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폭등하였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대란,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원칙 없는 냉온탕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일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하였고 35일 만에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4.1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에 온풍을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듬해 9월 1일에는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으로 청약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 재건축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9.1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동안 임대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년 10월 30일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고 서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읽지 못한 단기적 땜질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와 행복주택, 뉴스테이 도입 등
크고 작은 정책을 시장에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란과 이미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꺼질 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전매 제한 강화, 1순위와 재당첨 제한, 계약금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주 연속 하락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가 가격 또한 둔화되었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조차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불확실성, 불안정, 그리고 과잉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일시적 보합 그리고 조정장으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 상황은 2017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해에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꼼꼼히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대란이나 일시적 가격 조정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부동산 양극화는 고착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탄핵 정국과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수익형 부동산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처를 찾으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는 미래로 가는 열쇠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과 더불어서 이 정책 금융시장의 적신호가 예상이 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형 주택, 임대주택, 또 수익형 부동산, 이 중장기 투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내년 시장 전망까지 자세한 설명 덧붙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 주택 임대 사업 투자 환경 분석도 살펴봐 주시죠. 네, 2017년도 주택임대 사업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11만 호를 공급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4만 1,000호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임대주택 사업을 민간에도 적극 개방하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년 1월 13일 기존의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도입한 것은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대부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 방식인 갭 투자나 무핏 투자와는 다르게 매월 고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형 모델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권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익형 모델인 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대입니다. 임대주택의 최적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임대주택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률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 0.1%라도 높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종 부대 비용까지도 정확히 산정하여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금성이 좋아야 합니다. 공실 발생률이 적어야 하고 개발 호재 등 배후가 충분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0% 이내에 현금이 투자되는 물건이라면 최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고성장, 고금리, 고출산의 3고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의 저고용과 저물가까지 가세한 5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연금식으로 매월 수령하게 되는 임대 수익형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결혼 정년기의 미혼자들은 비혼이라고 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 2인 가구의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평형의 주택보다는 작지만 실용적인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형주택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물건이든 향후 발전 가능한 지역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 투자환경 분석 더불어 해주셨는데요. 이 최적의 임대주택 조건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높은 수익률과 차후 환금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공실 발생률이 적은 지역, 또 현금 투자 비율이 낮아서 향후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시장 정보 접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투자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이슈와 투자, 이어지는 코너는 투데이즈 초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준비해 오신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충북 충주시 용관동 매물 개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충주 IC 인근, 충주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은 1999년 2월입니다. 면적은 분양 42제곱미터, 층수는 총 10층, 매매가는 6천만 원, 대출 금액 4천만 원, 임대 금액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액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매물 충북 충주시 용관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조건과도 더불어서 개발 호재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네, 본부장님, 이 용관동 매물의 입지 조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국토의 중심이 궁금하시죠? 충주를 주목하십시오. 용관동 아파트는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의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다시 급성장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서를 잇는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이천, 충주 그리고 문경까지 있는 94.3km의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전년도 11월 4일 착공하였고 19년도에는 충주까지 그리고 21년도에는 문경까지 완공되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 물류 중심 도시로서 서울까지 1시간 20분, 그리고 세종, 청주, 대전까지도 약 1시간대에 도달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앞으로는 남한강 지류인 달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고 쾌적한 자연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약 8,7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의 임대 수요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한킴벌리 등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첨단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있고 충주 기업도시와 메가폴리스 그리고 에코폴리스 등
대구 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임대 수익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에도 또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선정된 전국의 6개 기업 도시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는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다.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그리고 코롱생명과학과 미원,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미 입주를 하거나 입주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와 생명과학 등 미래의 성장 동력 관련 업종이 입주하는 메가폴리스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에코폴리스에는 이 둘을 합치면 약 6조 원의 생산 고용 효과와 2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들이 실제 가동되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업과 고용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의식주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집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충주의 수익형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용관동 아파트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로 향후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용관동 아파트 매물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용관동 아파트 매물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게요. 본부장님, 이 매물의 건물 특징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용관동 아파트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고 있는 배산 임수의 지세로 주거지로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972제곱미터, 약 5,739평입니다. 전체 498세대의 3개동 단지로서 입주민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700대가 넉넉하게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은 10층 아파트로 동마다 2개소에 계단실과 2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의 공급 면적은 42제곱미터이고 지분은 34.89제곱미터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아파트 입구에 대형 편의점이 입점해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그리고 단지 내부에는 산책로와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그리고 바베큐장이 마련되어 있고 올 9월에는 입주민들만을 위한 북카페와 당구장, 그리고 회의장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휴식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관동 아파트는 어떤 소형 아파트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살펴봤습니다. 전밀 본부장님과 함께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 매물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용관동 아파트에 주목해 주십시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제2의 월급 통장으로서 투자자분들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최적의 물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기업도시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충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가와 임대료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종합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매월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도 해봐야겠죠. 본부장님, 이 금액 조건은 어떤가요? 네, 용관동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6천만 원으로 평당 46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4천만 원까지 가능하기에 실투자금은 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1,8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사업은 수익률 싸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임대료는 3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며 대출 이자와 소유권 이전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 투자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충북 충주시 용관동 아파트 매물 가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본부장님, 이 매물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짧게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시 주의사항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비용과 부대 비용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후 수요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발생률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후 수요 여건,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발품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네. 직접 발품을 팔아 매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이슈와 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보다 알찬 부동산 정보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